네, 안녕하세요. 주선우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요. 7월 달에 들어오니까 많이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날이 건조해서 저녁엔 좀 시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좀 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요. 춘천 코리아 오픈이랑 계명대가 이번 주에 있는데, 시합 때마다 비가 있으니 기분이 조금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을 왜 켰냐면요. 이제 수시 시즌이 됐잖아요. 제가 작년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2025년으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댓글들 중에서 입시를 어떻게 하면 되냐는 댓글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콘텐츠 아닌 콘텐츠를 뽑아주셔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수시 시즌이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정시생입니다. 정시 예비로 가천대에 들어갔고요. 정시로 들어갔다는 거는 수시를 망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대부분의 태권도학과 수시 전형들을 보면은 실기 70, 학생부 30, 아니면은 실적 70, 학생부 30. 그것도 아니면은 실기 40, 실적 30, 학생부 30. 한 요 정도,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실기 우수자 전형 한정입니다. 제 관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저는 공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뭣도 모르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썼다가 대차게 말아먹었죠. 그래서 수시 하나 날려먹고. 아무튼 저는 그만큼 고등학생 때 입시에 대한 그런 조예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운동 잘하면은 태권도학과 가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 선수들이면 실기 점수가 잘 받고 학생부 점수는 떨어지는 게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진짜 운동 잘해서 메달 많이 따면은 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저는 고등학생 때 메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기를 좀 잘한다, 실기를 좀 잘하는 선수다 라고 하면은 학생부 관리에 좀 철저한 게 좋습니다. 내가 실기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엔 70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빵점 받으면 70점짜리라서 우리는 학교에 확실하게 붙으려고 입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관리를 해줘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런 말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평균만 맞춰주시면은 학교 가기에는 좀 쉽다. 제가 그걸 못해서 입시를 망했다. 저는 일단은 대부분 7878이었겠죠. 그리고 저는 일지망이 경희대였는데 제가 경희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경희대 총장기에서 격파 메달을 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3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시합 준비를 하러 갔는데 그게 좀 얘기가 잘 안 돼서 전부 다 무단결석 처리가 돼가지고 정학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부 점수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수시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발 학생부 관리 좋으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안 좋지는 마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메달 딴다고 해서 메달에서 1등급 받는다고 해서 학생부에서 빵점 받으면 70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는 평균은 맞춰줘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학생부는 좋은데 실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하시는 분은 얼른 실기를 준비하셔야겠죠. 대부분의 운동선수 출신들, 품새선수, 겨루기선수, 시범선수 출신들은 실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기를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실기를 보면은 대부분 겨루기가 품새 기본발에 비해서 점수가 높더라고요. 이번에 2026년도 가천대학교 수시 입시 요강에 입학 전형을 봤더니 겨루기는 300점, 품새는 200점, 기본발 20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겨루기를 하면 좋다. 이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죠. 품새랑 기본발은 사실상 한 세트로 봐야 됩니다. 품새랑 기본발은 사실상 이걸 합쳐서 400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본발에 나온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이거 다 품새에 나오죠.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품새나 시범대회가 많지만 저희 교수님 시대에는 품새나 시범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즉 품새나 시범은 겨루기 대회만큼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겨루기 선수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루기 교수님들은 품새랑 시범이 본인들의 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심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차기를 잘 접고 소리나게 잘 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높게 차면 점수를 높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하셔야 되는 건 다리 찢기. 다리를 찢어서 옆차기 높이, 돌려차기 높이, 앞차기 높이를 최대한 높여주세요. 그러면은 품새와 기본발 점수에선 어느 정도 먹고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겨루기 선수와 품새 선수의
약점이 뭐냐면 서로의 것을 못해요. 겨루기 선수는 겨루기만 잘하고 품새 선수는 품새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품새 선수들은 겨루기를 못하고 겨루기 선수들은 품새를 못하겠죠. 이 사이를 좀 잘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이나 자유품새 선수들이 옆차기만 높으면은 어느 정도 실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입시 도장이 대학을 잘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겨루기도 겨루기 선수만큼 하지 못해. 품새도 품새 선수만큼 하지 못해. 그러나 이런 입시에 대한 전략들을 보면은 겨루기 발차기랑 품새 발차기를 어느 정도 하도록 준비를 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시 도장들이 대학을 잘 보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엘리트 도장들도 입시를 많이 좀 알려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학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로 대학을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태권도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하는 걸 하지 말고 못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못하는 걸 연습하셔야 그 사이를 메꿀 수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품새도 못했고 겨루기도 못했어요. 시범도 당연히 못했겠죠? 사실상 시범 발차기라고 있는 게 시범 발차기에 나오는 디우레차기 아니면 돌개차기 이 정도에 아니면은 용인대학교에서 보는 걸고 디우리기 그 정도라서 시범 발차기의 비중이 낮은 게 또 사실이라 얼른 발 높이를 높이면서 겨루기 연습을 해라.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제도 모르고 상향으로만 대학을 썼거든요. 메달도 없고 뭐 공부도 못하고 내신도 안 좋았는데 수시는 경희대, 용인대, 가천대, 정시는 체대, 용인대, 가천대 이렇게 썼단 말이죠. 뭐 어찌됐든 남자는 자신감으로 겨우겨우 힘겹게 가천대에 붙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힘들게 대학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때 제 주변 친구들이 대학 붙고 나서 저 혼자서 정시 실기를 준비할 때 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게 준비했어서 진짜 실기가 만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준비를 한 느낌이 저는 강했어서 그렇게보다는 실기 적당히 60점 받고 학생부에서 적당히 20점 받아서 80점 이상으로 그렇게 무난하게 대학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학과 특성상 실기 만점, 학생부 만점으로 붙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준비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선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부디 반드시 메달을 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1지망은 경희대였는데 경희대는 우선 메달을 보잖아요. 그래서 늘 수 있는 게 네오르네상스밖에 없었어가지고 실기도 못 보고 한체대도 그 당시에는 실기 우수자 전형이 없었어요, 수시에. 그래서 정시에만 있었던 터라 수시에 체대를 못 넣었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수 여러분들은 부디 메달 많이 따셔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이 정도 알아봤고요. 물론 대학마다 입시 전형이나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 틀에서 벗어나는 건 크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이 다는 아니지만 선수로는 대학을 가거나 실업팀에 가지 않는 이상 계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본인이 원하는 대학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